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나라 간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정상들이 현지 시각 24일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갖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출범시킨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오커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쿼드의 정상들이 만나서 대면 회의를 갖는다고요?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나라의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의 정상들이 현지 시간 24일 첫 대면 회의를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납니다. 네 나라 정상들은 지난 3월에 화상으로 대면한 적은 있지만 쿼드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프라, 기술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3월 회의 때 내년 말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쿼드의 백신 외교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인도는 다음 달이면 백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안보 문제가 이번 회의 초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군대가 아닌 기술, 인권 등을 고리로 중국을 함께 공격하는 노력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첨단 기술 사용의 공동 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내세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통신업체 장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역시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3자 안보 동맹으로 평가받는 오커스 출범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와중에 오커스, 쿼드 등 중국을 겨냥한 회의가 잇따라 미국 주도로 잇따라 개최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초점을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 고위 당국자는 쿼드는 독립된 묶음으로 오커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만을 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과 대만이 각각 이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 신청을 했다. 이 소식 저희가 어제 다뤄봤는데 예상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요. 네, 대만이 중국에 이어서 CPTPP라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CPTPP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어제 대만 정부는 가입 신청이 중국과 관계가 없다면서 대만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발표는 중국이 지난 16일 이 협정에 가입을 신청한 지 엿새 만입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이 이 협정 가입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떠한 국가도 대만과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만이 공식적인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서 공중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 군용기 24대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오자 대만 공군은 초계기 출격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무력 시위 규모는 지난해 가을부터 대만군 당국이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현황을 매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컸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이 되겠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에 주목하는 건 그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은 미 하원 군사위가 최근 처리한 데 이어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로 넘김에 따라 상하원 군사위 모두 법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을 넘긴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인데 이 인원 이하로 인력을 줄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으로 볼 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의회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가 안전핀을 만든 셈입니다. 내년도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사라지는 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해외에 주둔 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원 군사위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나라 간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정보 동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친 뒤 합동위원회에서 연말쯤 최종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확정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확산이 어쩌면 마지막 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스콧 고틀리브라는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로 인한 재확산이 미국에서 마지막 주요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건데요. 이 같은 전망은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변이에도 끄떡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19는 더 지속적이고 토착 질환 같은 위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확보된 면역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접종률이 80에서 85%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토착 질환으로 자리 잡을 경우 문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확산이 끝난 게 아니라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번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만 명 이상 줄면서 하루에 13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35% 늘어난 2천여 명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